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몸은 마치 남의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등줄기에 차가운 땀방울이 맺혔던 바로 그 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받은 충격과 상실감에 밤새 뒤척이셨을 겁니다. 아, 이젠 나도 정말 끝인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던 그 짧은 순간, 그날의 부끄러움, 자책감,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지금도 문득문득 가슴을 짓누르지는 않으신지요. 어르신,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어르신의 몸이 고장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뇌가 과거의 불안한 기억을 바탕으로 방어 스위치를 잘못 눌러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염려 마십시오. 그 스위치는 우리가 다시 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어르신께서는 그 스위치를 끄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부디 저와 함께 이 여정의 끝까지 가시면서 잃어버렸던 통제력과 삶의 당연한 즐거움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지난 30여 년간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남성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의 근원은 생식기관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지휘하는 총사령부, 바로 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0대, 70대를 넘어서면서 몸의 기능이 단순히 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뇌가 훨씬 더 예민하고 경계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뇌는 젊은 날에 좋았던 기억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실패했던 기억, 그로 인한 불안감,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압박감까지 아주 세세하고 깊게 저장해 둡니다. 그 결과 마땅히 즐거워야 할 순간에조차 뇌는 이것을 위기 상황으로 잘못 인식하고 우리 몸의 가장 원초적인 프로그램인 생존 모드를 작동시키는 것이죠.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는 위기 상황에서 밟는 가속 페달, 즉 교감신경이고 다른 하나는 편안할 때 밟는 브레이크 페달, 즉 부교감신경입니다.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혈압이 오르며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한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생존을 위해 몸은 혈액을 심장과 팔다리 근육으로 우선적으로 보냅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정작 혈액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곳은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생식기는 고립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왜 수많은 민간요법이나 값비싼 건강기능식품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떤 분은 좋다는 약초나 기구에 100만 원을 쓰고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간 수치만 나빠졌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킬 수는 있어도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인 뇌와 소통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부드럽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의 약이 아니라 뇌를 안심시키고 다시 훈련시켜서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안전한 시간이야, 긴장을 풀어도 좋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몸 본연의 방법을 되찾는 것입니다. 뇌와 다시 평화롭게 소통하는 첫 번째 열쇠는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바로 어르신의 호흡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생리학적 메커니즘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얕고 빠른 흉식 호흡을 합니다. 이는 몸에 계속해서 미세한 긴장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우리 몸의 브레이크 페달인 부교감 신경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오늘 저는 그 열쇠가 될 426 호흡법을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으시되 등을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펴보십시오. 어깨의 긴장을 완전히 빼시고 부드럽게 한 손을 아랫배에 올려놓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을 부드럽게 감고 코를 통해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셉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슴이 아니라 배 위에 얹은 손이 위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생명의 호흡, 복식 호흡입니다. 두 번째, 폐에 신선한 공기가 가득 찼다면 그 상태에서 이 초간 숨을 잠시 멈춥니다. 하나, 둘. 이 짧은 순간 평온한 에너지가 온몸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이제 아주 천천히 입으로 부드럽게 숨을 내뱉습니다. 마치 가느다란 촛불을 흔들리지 않게 불어 끄듯이 말이죠. 마음속으로 6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 위에 얹었던 손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왜 내쉬는 숨이 들이마시는 숨보다 길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는 행위는 우리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다. 위험은 사라졌다. 이제 쉬어도 좋다. 는 명확한 신호를 뇌의 가장 깊은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지적인 대학 교수였던 김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진료실에 와서 깊은 패배감에 잠겨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사 선생님, 제 머리는 모든 것을 원하는데 몸은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약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호흡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과 저녁뿐만 아니라 식사하기 직전 1분씩 이 호흡을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은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침실이 아니라 식탁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불안감 없이 식사를 했고 그 평온함이 삶의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호흡이 뇌를 부드럽게 달래는 방법이라면 몸의 자세는 뇌에게 단호하게 명령하는 방법입니다.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양방향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뇌가 몸에 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몸의 자세 또한 뇌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호르몬 분비까지 역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단 2분간 자신감 있는 자세, 즉 파워 포즈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혈액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자, 가능하다면 저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서 있기 불편하시다면 의자에 앉은 채로 등을 떼고 허리를 곧게 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먼저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땅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양손은 자신감 있게 허리에 얹습니다. 가슴은 활짝 펴고 어깨는 뒤로 젖혀 당당함을 드러냅니다. 턱은 살짝 들어 시선을 정면보다 약간 위로 향하게 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힘을 주어 경직되는 자세가 아니라 내면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굳건함의 자세입니다. 발바닥이 땅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정수리는 하늘을 향해 부드럽게 뻗어 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 안에서 자신감이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어르신께서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는 강하다, 나는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이 뇌에 강력한 피드백을 보내어 불안의 회로를 차단하고 자신감의 회로를 켜는 것입니다. 우리는 뇌와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고 있지만 통제력과 지속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물리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숨겨진 근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골반기저근입니다. 골반기저근을 우리 골반 맨 아래에서 장기들을 받쳐주는 튼튼한 근육 해먹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근육 그룹은 소변과 대변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생식기로 들어오고 나가는 혈류를 통제하는 밸브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밸브가 약하면 혈액을 가두어두는 힘이 부족해지고 반대로 튼튼하면 발기 상태를 더 단단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이 근육 역시 팔다리 근육처럼 운동을 통해 얼마든지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케겔 운동을 통해서 말이죠. 이 중요한 근육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 의식적으로 소변 줄기를 중간에 한번 멈춰 보십시오. 그때 엉덩이나 배, 허벅지가 아닌 몸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사용한 바로 그 근육이 골반기저근입니다. 근육을 찾으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합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눕거나 앉습니다. 방금 찾은 그 골반기저근을 최소 5초 동안 꽉 조여줍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숨을 참거나 배, 엉덩이에 힘을 주는 실수를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부위는 모두 이완한 채 오직 그 미세한 내부 근육만을 들어 올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최소 5초 동안 완전히 힘을 풀어 이완합니다. 이 조이고 푸는 과정을 한 세트로 하여 하루에 10번에서 15번씩 2에서 3세트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시간도 장소도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신다면 어르신께서는 몸의 가장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힘과 통제력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통합하여 매일 밤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3분 회복 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파워 포즈를 취합니다. 두 발은 어깨 너비, 손은 허리에, 가슴은 활짝 펴고 턱은 살짝 든 채로 굳건히 섭니다. 이제 그 자세를 유지한 채 4, 2, 6 호흡을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첫 번째 호흡입니다. 코로 넷을 세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슴과 배가 자신감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둘을 세며 숨을 멈춥니다. 그 힘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입으로 6을 세며 천천히 내뱉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하루의 피로와 긴장이 발바닥을 통해 땅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두 번째 호흡입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이번엔 두 다리의 단단함을 느껴봅니다. 멈추고 하나, 둘,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복잡한 생각들이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세 번째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평온함과 자기 확신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쉴 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의심을 모두 뱉어냅니다. 마지막 호흡입니다. 계속해서 깊고 느린 리듬을 유지합니다. 아마 지금쯤 몸의 중심부에서 미세한 온기나 기분 좋은 감각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있다는 몸의 실제 신호이며 뇌와 몸이 다시 평화로운 연결을 되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 3분이지만 이 시간은 어르신의 신경계를 재설정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3분 의식은 훌륭한 응급 처방전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과 자신감을 원하신다면 튼튼한 토대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 토대는 바로 어르신의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공장이자 수리센터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은 우리가 깊이 잠든 밤에 가장 활발하게 생성됩니다. 잠을 줄이는 것은 매일 공장의 정비 시간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영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심장에 좋은 음식은 모든 혈관에 좋습니다. 혈액순환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좋은 지방을 가진 견과류를 가까이 하시고 혈관을 막는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 과도한 설탕은 멀리 하십시오. 셋째, 운동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튼튼해지고 온몸의 혈관은 탄력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소통입니다. 이 문제를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배우자분께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내가 요즘 이런 일로 위축되고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진솔한 한마디는 청은망은 갔던 심리적 압박감을 놀랍도록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여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의사로서 어르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드려야 할 중요한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방법들은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비롯된 기능적 문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르신께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리고 즉시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장질환 혹은 신경계 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을 이미 앓고 계신 경우. 둘째, 특정 사고나 수술 이후에 문제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우. 셋째, 현재 복용 중인 어떤 약물의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의학적 원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르신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 스스로 판단하거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의 힘이 멀리 있는 값비싼 약이나 기구가 아니라 바로 내 안의 호흡과 자세, 그리고 작은 습관 속에 있다는 위대한 진실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뇌와 다시 평화롭게 소통하는 법, 몸에 잠자던 근육을 깨우는 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의 토대를 쌓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오늘 느끼신 작은 변화와 희망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어르신의 몸은 결코 고장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왕성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어르신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비추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내 몸은 아직 살아있다. 어르신의 이 용기 있는 한마디는 오늘 밤에도 어딘가에서 홀로 잠 못 이루며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여정에도 저와 함께하고자 하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